형님. 저예요, 칠복이요. 형님의 동생 칠복이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도 제 식구는 알아본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한 호랑이의 애절한 효심에 관한 기록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놀던 그 시절, 한 가난한 총각이 산에서 이마에 왕자를 새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살기 위해 내뱉은 한마디 거짓말. 형님, 그 한마디가 인간과 짐승을 하나로 엮는 기이한 인연의 시작이었죠. 지금부터 그 뜨겁고도 애절한 야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두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놀던 시절이 있었죠. 그 호랑이가 곶감 하나에 혼비백산 도망치던 그런 시절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시절보다도 훨씬 더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이랍니다. 가난한 나무꾼 칠복은 20살 청년이었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였죠. 하지만 칠복의 집안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칠복의 형 왕복이 산에서 실종됐거든요.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한테 당했을 거라고 했죠. 형이 사라진 뒤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매일 왕복의 이름을 부르며 우셨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겨울이 코앞인 어느 늦가을 아침, 칠복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어요. 칠복아, 호랑이 조심해라. 요즘 산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복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조심할게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왕복을 잃은 뒤로 어머니는 칠복이 산에 갈 때마다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하셨거든요. 칠복은 산길을 올랐어요. 낙엽이 수북이 쌓인 험한 길이었죠. 형이 사라졌던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형님, 칠복은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자기를 업고 산길을 걸어주던 형의 넓은 등, 칠복아, 형이 맛있는 거 구해다 줄게 하던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아련한 꿈 같은 기억일 뿐이었죠. 참나무가 울창한 곳에 이르자 칠복은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쨍, 쨍 규칙적인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어요. 한 짐, 두 짐, 땀을 흘리며 나무를 베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 칠복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나무가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엔 새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쥐 죽은 듯 고요했죠. 칠복은 잠시 도끼질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어요.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답니다. 그때였어요. 까, 갑자기 나무 위에서 까치들이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난리를 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게 왜 저러지? 칠복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까치가 저렇게 우는 건 산짐승이 근처에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바스락, 덤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칠복은 도끼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뭔가 큰 것이, 아주 큰 것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숨을 죽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설마, 호랑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호랑이 조심해라. 바스락. 덤불이 크게 흔들렸어요. 칠복은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있는 힘껏 꽉 쥐었죠. 그리고 덤불 사이로 뭔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칠복은 숨이 멎을 뻔했어요. 손에 쥔 도끼가 덜덜덜 떨렸죠. 거대한 호랑이가 덤불 사이에서 칠복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호랑이는 칠복이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짐승보다 컸어요. 어깨 높이만 해도 어른 남자 가슴쯤은 될 것 같았죠. 온몸은 황금빛 털로 뒤덮여 있었고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눈이었어요. 번뜩이는 노란 눈동자가 칠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칠복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에 쥔 도끼가 덜덜덜 떨렸죠. 호랑이는 천천히 칠복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소리도 없이 조용히 다가오는 모습이 더 무서웠어요. 칠복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죠. 아, 이제 죽는구나. 칠복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심해라고 하신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죠. 호랑이가 칠복 앞에 섰습니다. 입을 벌리니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어요. 칠복의 목숨이 이제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햇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쳤는데 호랑이의 이마가 훤히 보였어요. 그리고 칠복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호랑이 이마에 선명한 왕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검은 줄무늬가 마치 글자처럼 또렷하게 왕자를 이루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일부러 새긴 것처럼 완벽한 모양이었죠. 칠복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왕자, 그리고 형님 이름이 왕복. 순간 칠복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형님. 호랑이가 움찔했습니다. 칠복을 노려보던 눈빛이 흔들렸어요. 칠복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죠. 그리고 호랑이의 반응을 보니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칠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저예요. 칠복이요. 형님의 동생 칠복이라고요.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칠복은 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저 모르세요? 저 칠복이에요. 형님이 업고 산길 다니던 칠복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처음엔 살려고 하는 거짓말이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정말 형님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호랑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형님, 저희 어머니가 형님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형님을 그리워하시면서 우시는데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던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형님이 사라진 뒤로 어머니는 하루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어요. 밤마다 형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시는데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요. 칠복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호랑이는 한참 동안 칠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크르릉. 칠복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칠복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눈빛이 아까와는 달랐어요. 무섭지 않았답니다. 내가 정말 내 형이란 말이냐? 호랑이가 말을 했어요.
사람처럼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으르렁거리는 소리 속에 뜻이 담겨 있었답니다. 칠복은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죠. 네, 형님, 형님이에요. 칠복은 벌떡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형님 이름이 왕복이잖아요. 이마에 왕자가 새겨진 게 그 증거예요. 호랑이는 머뭇거렸어요.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보였죠. 왕복, 그게 내 이름이었나? 맞아요, 형님.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희 집은 산골 마을에 있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아버지는 형님이 돌아가신 뒤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칠복은 정신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기억도 있고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었죠. 형님은 저보다 10살 위였어요. 저한테 맛있는 거 많이 구해다 주셨죠. 한 번은 꿀을 구해오셔서 저한테 주셨는데 형님은 안 드시고 저만 먹었어요. 호랑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꿀. 그래. 어렴풋이. 기억나세요, 형님? 칠복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기억이 나는 건지 아니면 칠복의 말을 믿는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나는 호랑이가 되고 나서 사람이었던 기억이 흐릿하구나.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많고 호랑이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내 말을 들으니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드는구나.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걸 다시 찾은 것 같아. 칠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어요. 형님, 그럼 저를 알아보시는 거죠? 글쎄,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내 동생이라면. 호랑이는 칠복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냄새를 맡는 것 같았죠. 너한테서 낯익은 냄새가 나는구나. 사람 냄새인데 그냥 먹이 냄새가 아니라 뭔가 따뜻한 느낌이. 형님, 칠복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호랑이는 칠복 앞에 앉았습니다. 거대한 몸집이지만 왠지 슬퍼 보였어요. 칠복, 그게 정말 내 이름이냐? 네, 형님. 제 이름은 칠복이에요. 칠복. 호랑이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왕복이라고 했지. 네, 형님. 왕복. 호랑이는 한참 동안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오옹. 그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슬픔이 가득 담긴 울음소리였죠. 칠복은 가만히 서서 호랑이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호랑이가 정말 형이 아닐지라도 저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한참 후 호랑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칠복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칠복아, 내가 정말 내 형인지는 나도 확실치 않구나. 하지만 호랑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가 말한 어머니, 그분이 아직도 날 기다리신다는 게 사실이냐? 네, 형님. 어머니는 매일 형님을 기다리세요. 그렇다면 호랑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어머니를 뵐 수가 없구나. 이 모습으로는 말이야. 형님, 내가 이렇게 짐승이 되어서 어떻게 어머니를 뵙겠니? 놀라시기만 하실 거야. 호랑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복도 슬펐어요. 호랑이의 말이 맞았거든요. 어머니가 이 호랑이를 보시면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칠복아, 네, 형님. 너는 앞으로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내가 못다한 효도를 내가 대신 해다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도 어머니를. 안 된다. 호랑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지. 짐승이 사람 세상에 가서는 안 돼. 칠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가끔 산 아래에 내려가서 멀리서라도 어머니를 볼 수는 있겠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줄게. 형님,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께서 걱정하시겠다. 호랑이는 칠복에게 등을 돌렸어요. 형님, 잠깐만요. 칠복이 급히 불렀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호랑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글쎄, 인연이 있다면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고 호랑이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복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꿈이었나? 칠복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형을 만났다는 믿기 힘든 일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형님, 칠복은 중얼거렸습니다. 저 호랑이가 정말 형 왕복일까요? 아니면 그냥 칠복의 거짓말을 믿은 걸까요? 칠복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호랑이는 칠복을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하면서 어머니를 걱정했죠. 정말 형님일지도 몰라. 칠복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무를 한 짐도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냥 내려가야 할 것 같았어요. 지게를 둘러매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칠복이 돌아보니 멀리 숲속에서 호랑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손을 흔들었어요. 호랑이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그렇게 칠복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야. 아직은 말씀드리면 안 돼. 어머니가 놀라실 게 뻔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산에 올라가시겠다고 하시면 어떡하죠? 칠복은 일단 혼자 가슴에 담아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몰랐어요. 이 만남이 앞으로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칠복은 산에 갈 때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한편으론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칠복은 평소처럼 나무를 하고 내려왔죠. 어쩌면 그날의 일이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칠복이 지게를 짊어지고 대문을 열었는데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대문 앞에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누워 있었거든요. 이 뭐야? 칠복은 얼른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커녕 개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른 새벽이라 마을 사람들도 아직 자고 있는 시각이었죠. 사슴은 방금 잡은 듯 싱싱했습니다. 목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었어요. 호랑이가 물어서 죽인 거였죠. 설마. 칠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호랑이가 가져다 놓은 걸까요? 칠복은 사슴을 살펴봤어요. 큼직한 수사슴이었는데 무게가 상당했답니다. 이 정도면 장에 내다 팔면 쌀 두세 말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칠복아?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벌써 나가려고 해서. 그런데 저게 뭐니? 어머니가 사슴을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칠복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호랑이가 가져다 놨어요라고 하면 어머니가 기겁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모르겠어요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상황이었죠.
칠복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형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뭐라고?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칠복을 쳐다봤어요. 형님이? 네, 사흘 전에 산에서 형님을 뵀어요. 칠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실을 말하는 건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어요. 형님은 호랑이가 되셨어요. 하지만 저를 알아보셨어요. 이마에 왕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칠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형님께서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이 모습으로 어머니를 뵐 수 없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걸 도와주시겠다고. 칠복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답니다. 어머니도 울기 시작했어요.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왕복이, 우리 왕복이, 어머니. 칠복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슴을 만졌어요. 정말 왕복이가 가져다 놓은 거냐? 네, 어머니. 형님이 어머니를 걱정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셨어요. 그러고는 칠복의 손을 꼭 잡으셨죠. 칠복아, 다음에 형님을 만나거든. 어미가 보고 싶다고 전해다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고.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네, 어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뜨자 칠복은 사슴을 지게에 지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이 났어요. 장터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칠복이 사슴을 내려놓자 장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답니다. 이야, 이거 좋은 사슴인데 어디서 잡았어? 산에서 발견했습니다. 칠복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자세히 말할 순 없었죠. 얼마에 팔건가? 쌀석 말해 드리겠습니다. 석말, 비싸네. 2말 반이면 어때? 흥정이 오갔습니다. 결국 칠복은 쌀 2말 반과 무명, 옷감 한 필을 받고 사슴을 팔았어요. 엄청난 수확이었죠. 쌀과 옷감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복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무거웠어요. 내가 한 게 맞는 걸까? 호랑이에게 형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어머니께도 형이 살아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이게 다 거짓이라면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칠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거짓이든 진실이든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잖아.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쌀이랑 옷감 샀어요. 칠복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쌀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왕복이가 우리를 돌봐주고 있구나. 그럼요, 어머니. 형님이 계셔요. 칠복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형이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칠복과 어머니는 오랜만에 쌀밥을 지어 먹었어요. 하얀 쌀밥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 한 접시. 소박한 상이었지만 행복했답니다. 맛있니, 칠복아?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왕복이도 함께 먹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가 빈자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칠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밤이 되어 칠복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했어요. 산 쪽을 바라보니 까만 산 그림자가 우뚝 서 있었죠. 형님, 정말 형님이신가요? 칠복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바람만 쓸쓸히 불어올 뿐이었죠.
하지만 칠복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산속 어딘가에서 호랑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고맙습니다, 형님. 칠복은 산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 밤 칠복은 꿈을 꿨습니다. 꿈 속에서 형 왕복이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습으로요. 형은 환하게 웃으며 칠복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칠복이 잘 컸구나. 형님, 어머니 잘 모셔라. 내가 못다한 효도를 내가 해야 한다. 형님 어디 가세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칠복이 형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죠.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란다. 하지만 너희를 지켜볼게. 늘 곁에 있을게. 형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더니 호랑이로 변했죠. 황금빛 털을 가진 이마에 왕자가 새겨진 호랑이였답니다. 호랑이는 한 번 뒤돌아보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어요. 형님, 칠복이 소리쳤지만 꿈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칠복의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울었나 봅니다. 칠복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상쾌했죠. 어머니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산 쌀로 죽을 쓰고 계셨어요. 칠복아, 일어났니? 왕복이 덕분에 오늘은 쌀죽을 쓰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명랑한 목소리였죠. 칠복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거짓말이 만든 행복이라도 어머니가 웃으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네, 어머니. 형님이 도와주셨어요. 칠복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칠복은 여전히 매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만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칠복은 기다렸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리고 칠복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칠복이 잠에서 깨어 대문을 열었을 때 또다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번엔 멧돼지 한 마리가 대문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또 칠복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칠복은 이제 알았죠. 이건 호랑이가 가져다 놓은 거라는 걸요. 고맙습니다, 형님. 칠복은 산을 향해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멧돼지를 지고 다시 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좋은 값을 받았답니다. 쌀 2말과 소금 1바가지를 받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복은 생각했어요. 형님께 뭔가 보답을 해야 하는데, 호랑이는 계속 사냥감을 가져다 주는데, 칠복은 받기만 하니까 미안했거든요. 그날 저녁 칠복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형님께 음식을 좀 갖다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왕복이도 배고프실 텐데. 어머니는 귀한 쌀로 주먹밥을 3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된장도 조금 싸주셨죠. 형님께 이걸 드려라. 어미 마음이라고 전해다오. 네, 어머니. 칠복은 주먹밥을 보자기에 싸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는 시각이었어요. 산자락에 도착한 칠복은 큰 바위 위에 주먹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형님 계세요? 저 칠복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어머니께서 주먹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형님께 드시라고요. 어머니 마음이래요. 칠복은 주먹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내려갈게요. 형님 맛있게 드세요. 칠복은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다음 날 새벽
칠복은 다시 그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먹밥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있었어요. 보자기만 깨끗이 접혀서 놓여 있었죠. 칠복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형님이 드셨구나. 그날부터 칠복의 일과가 바뀌었어요. 호랑이가 사냥감을 가져다 주면 칠복은 그걸 팔아서 생계를 꾸렸고 저녁마다 따뜻한 음식을 산자락 바위에 갖다 놓았답니다. 어떤 날은 주먹밥이었고 어떤 날은 죽이었어요. 가끔은 어머니가 정성껏 부친 전도 갖다 놓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늘 그릇이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칠복과 호랑이 사이에 말없는 교감이 이어졌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칠복이 평소처럼 음식을 갖다 놓고 내려오는데 뒤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르릉. 칠복이 돌아보니 저 멀리 나무 사이로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황금빛 털이 빛났어요. 형님. 칠복이 반가워서 외쳤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칠복을 바라볼 뿐이었죠. 칠복도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였죠. 형님, 어머니께서 형님 보고 싶어 하세요. 한 번만이라도 뵐 수 없을까요?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가슴 속에선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가고 싶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 어머니를 뵙고 어머니 왕복이에요 라고 외치고 싶다. 호랑이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마을 쪽으로,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하지만 호랑이는 멈췄습니다. 안 돼. 이 모습으로 가면 어머니께서 놀라시고 무서워하실 거야. 호랑이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뒤돌아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했답니다. 칠복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 후로도 칠복과 호랑이의 교감은 계속됐습니다. 호랑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냥감을 가져다 줬고, 칠복은 매일 저녁 음식을 갖다 놓았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죠. 호랑이는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가족을 지켜봤습니다. 산 중턱에서, 나무 뒤에서, 바위 틈에서, 언제나 멀리서만요.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구나. 어머니가 마당을 쓸 때 호랑이는 지켜봤어요. 칠복이 나무를 할 때도 지켜봤죠.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덕분에 칠복네 살림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쌀도 떨어지지 않았고 어머니 약값도 충분히 될 수 있었죠. 어머니는 날마다 행복해 보였어요. 왕복이 살아서 자기들을 돌보고 있다고 믿으셨거든요. 칠복아, 오늘도 왕복이한테 음식 갖다 줘야지. 네, 어머니. 우리 왕복이 산속에서 얼마나 외롭겠니? 따뜻한 밥이라도 먹어야 할 텐데. 어머니는 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칠복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칠복이네, 요즘 살림이 좋아졌던데. 맞아, 맨날 좋은 고기를 팔러 온다더라. 산에서 잡는다는데 어디서 그렇게 잘 잡는지 모르겠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칠복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부자 김 훈장님이 칠복을 불렀습니다. 칠복아, 이리 오너라. 네, 훈장님. 칠복이 공손히 인사를 올렸어요. 김 훈장은 마을에서 제일 학식이 높고 덕망 있는 어른이었거든요. 내가 요즘 효심이 대단하다며? 아닙니다, 훈장님.
당연한 일을 할 뿐이에요. 겸손하구나. 나도 소문을 들었다.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며 밤낮으로 산에 다니고 벌어온 돈으로 어머니 약을 사드린다지.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김 훈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세상에 내 같은 효자가 드물구나. 사실은 말이다. 김 훈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집에 처녀가 하나 있는데 시집갈 나이가 됐단다. 이름은 연이라고 하지. 칠복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감히 아니다. 내 효심을 보니 내 조카 딸을 너한테 시집 보내고 싶구나. 가난해도 효자 집안이면 복이 들어온단다. 칠복은 얼떨떨했습니다. 자기 같은 가난뱅이한테 혼인 이야기가 나오다니요. 하지만 훈장님,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염려 말아라. 혼수는 내가 다 준비하마. 다만 내가 연희를 잘 대해주고 어머니도 잘 모시면 된다. 훈장님, 칠복은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정성껏 연희 아가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며칠 후에 연희를 데려올 테니 어머니께도 말씀드려라. 네, 훈장님. 칠복은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니, 칠복아. 훈장님께서 저한테 혼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칠복은 김 훈장님과의 대화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듣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칠복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어머니, 우세요? 기쁜 눈물이란다. 내가 좋은데 장가를 가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니는 칠복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왕복이한테도 이 소식을 전해야지. 동생이 장가 간다고 말이야.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꼭 전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칠복은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주먹밥도 크게 만들고 나물도 함께 싸갔어요. 산자락 바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칠복은 말했습니다. 형님, 저 칠복이에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제가 혼인을 하게 됐어요. 바람이 솔솔 불어왔어요. 김 훈장님 조카 딸인 연희 아가씨랑요. 훈장님께서 제 효심을 보시고 허락해 주셨대요. 칠복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형님 덕분이에요. 형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살림이 나아졌고, 그래서 혼인까지 하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칠복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형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산속에서 혼자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달빛 아래 황금빛 털이 찬란하게 빛났죠. 호랑이는 칠복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으르릉. 그 소리엔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칠복은 느낄 수 있었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칠복은 깊이 절을 했어요. 호랑이도 고개를 숙여 답했죠. 고맙긴. 내가 뭘 했다고. 네가 나 대신 어머니께 효도해야 한다. 칠복아.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다가 호랑이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칠복은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형님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야. 내가 장가를 간다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칠복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가슴엔 희망이 가득했답니다. 며칠 후면 연희 아가씨가 올 거예요. 그럼 칠복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올 거랍니다.
하지만 칠복은 몰랐어요. 호랑이의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요. 동생은 행복을 찾았지만 자신은 영원히 이 산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그 슬픔을요.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마을엔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칠복의 집에도 봄이 찾아왔답니다. 혼례날 아침,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새 옷을 입었어요. 김 훈장님이 마련해 주신 옷이었죠.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칠복에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이었답니다. 칠복아, 정신 차려. 오늘 신랑이잖니. 마을 총각들이 놀려댔어요. 칠복은 얼굴이 빨개져서 머리만 그적였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신부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연희 아가씨가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내렸어요. 칠복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연희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칠복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연희의 맑은 눈빛이었어요.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간소했지만 정성스러운 예식이었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마을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답니다. 칠복이 같은 효자한테 시집가니 복 받을 거야. 저렇게 착한 며느리 맞아서 칠복이 내도 복 받았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칠복과 연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바위에 음식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오늘 혼인했어요. 형님도 축하해 주시죠. 칠복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곳에 있었어요. 바위 뒤 어둠 속에서 동생의 혼례를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호랑이는 멀리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등불이 환하게 켜진 칠복의 집이 보였죠. 사람들의 웃음소리, 축하하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칠복이가 장가를 갔구나. 호랑이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기쁘면서도 슬펐답니다. 내가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다면, 어머니 옆에서 동생의 혼례를 지켜볼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자기는 이제 짐승이었으니까요. 호랑이는 바위에 놓인 음식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주먹밥이었어요. 칠복이 정성껏 만들어 온 거였죠. 이것만으로 어떻게 어머니께 효도를 하겠는가. 호랑이는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호랑이도 울 수 있었답니다. 혼인 후의 생활은 행복했어요. 연희는 정말 착하고 부지런한 아내였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렸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바느질도 했어요. 연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해도 된다. 칠복이 말렸지만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서방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도 연희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연희야, 이리 와서 앉아라. 같이 바느질이나 하자꾸나. 네, 어머님.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함께 바느질을 했어요. 옷을 깁기도 하고 버선을 만들기도 했죠. 연희야, 우리 왕복이 이야기 들려줄까? 네, 어머님. 듣고 싶어요. 어머니는 연희에게 왕복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어요. 왕복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얼마나 착했는지, 칠복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연희는 진심으로 듣고 같이 슬퍼했답니다. 왕복이가 산에서 우릴 돌봐주고 있단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호랑이는 산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낮이면 호랑이는 산중턱에 숨어서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저 멀리 작은 집 마당에서 어머니와 며느리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니, 호랑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가까운데 달려가서 어머니를 뵈면 되는데 그럴 수 없었답니다.
내가 내려가면 어머니께서 놀라시고 무서워하실 거야.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호랑이는 매일 밤 사냥을 했어요. 사슴도 잡고 멧돼지도 잡았죠. 그리고 칠복의 집 앞에 가져다 놓았답니다. 하지만 사냥감을 놓고 돌아서면 호랑이의 가슴은 늘 허전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이게 무슨 효도란 말인가.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사슴도 멧돼지도 아니었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거였죠. 직접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걸 할 수 없었어요. 나는 불효자구나. 호랑이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연희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서방님,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연희가 수줍게 말했을 때 칠복은 너무 기뻐서 펄쩍 뛰었어요. 정말이야? 네, 의원 할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손주를 보는구나, 손주를. 그날부터 어머니와 칠복은 연희를 극진히 보살폈어요. 연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죠. 석 달이 지나고 연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칠복은 아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답니다. 우리 아들이야. 축하드립니다, 서방님. 건강한 아들이에요. 산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손주를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왕복이를 닮았네. 눈이 왕복이를 닮았어.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복동이가 어떨까? 복이 가득한 아이라는 뜻이야. 좋아요. 복동이. 우리 복동이. 그렇게 칠복의 첫째 아들 복동이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날 밤 산속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어요. 아오옹. 호랑이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어요. 동생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울음이 끝나자 호랑이는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께서 손주를 보셨구나. 호랑이는 멀리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등불이 환하게 켜진 칠복의 집에서 기쁨의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함께 기뻐하고 싶은데, 손주를 안아보고 싶은데,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호랑이는 그날 밤 내내 산을 헤맸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내가 무슨 효자인가. 어머니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손주를 축복해 주지도 못하고, 호랑이는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2년 후엔 둘째 딸 복순이도 태어났어요. 칠복의 집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과 노는 게 제일 즐거우셨어요. 할마이. 그래, 우리 복동아. 할마이가 여기 있지. 배고파요. 아이고, 배가 고프다고. 그럼 할마이가 엿 좀 줄까? 와, 엿이다. 복동이와 복순이는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재롱을 부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손주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죠. 그 웃음소리는 산까지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산 중턱에 앉아서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죠. 할마이. 아이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의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시는구나.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저 웃음을 내가 만들어드린 게 아니잖아. 칠복이가 만들어드린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호랑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사슴을 잡아다 주고
멧돼지를 잡아다 줬지만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 짐승이 사냥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호랑이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나는 불효자야. 어머니 곁에 있지도 못하고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어느 날 저녁 칠복이 음식을 갖다 놓고 갔어요. 평소처럼 주먹밥이었는데 이번엔 편지가 함께 있었답니다. 호랑이는 편지를 읽었어요. 글자를 읽을 순 없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느낄 수 있었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형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어머니도 칠복이도 손주들도.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이 모습으로는요. 호랑이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효도를 할 수 있을까? 사냥감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손을 잡고 얼굴을 보고 왕보가 하고 부르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호랑이는 그럴 수 없었어요. 내가 사람이었다면 호랑이는 자기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호랑이가 됐을까? 왜 사람의 모습을 잃었을까? 나는 불효자야. 어머니께 진짜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곁에 있지도 못하고 어느 날 밤 호랑이는 몰래 마을에 내려갔어요. 칠복의 집담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답니다. 방 안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복동이와 복순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죠. 옛날에 말이야, 할머니한테 큰아들이 있었단다. 이름은 왕복이라고 했지. 우와, 큰아버지요? 그래, 내 아버지의 형님이셨어. 참 착한 분이셨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죠. 호랑이는 담 너머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하지만 담을 넘을 순 없었어요. 넘으면 어머니께서 놀라실 테니까요. 호랑이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위에서 호랑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는 언제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복동이는 벌써 6살이 됐고 복순이는 4살이 됐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과 놀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어요. 연희도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로 집안을 잘 돌봤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는 혼자서 슬픔을 삼키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는 매일 멀리서 가족을 지켜봤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고 어머니께 음식을 갖다 드리며 효도하려 했죠. 하지만 호랑이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효도가 아니라는 걸요. 언젠가는 어머니를 직접 뵐 수 있을까? 호랑이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몰랐어요. 그 기회가 곧 찾아오리라는 걸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방식일지는요. 세월은 흘러 어머니는 70을 넘기셨어요. 요즘 들어 어머니는 자꾸 기침을 하셨습니다. 밤이면 캑캑거리며 숨을 헐떡이셨고 낮에도 기운이 없으셨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연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칠복은 의원을 불렀어요. 의원은 어머니를 진찰하고 고개를 저었죠. 오래 앓으셨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쓰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천년 산삼, 그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실 정도로 약해지신 거예요. 칠보가, 네, 어머니, 왕복이가 보고 싶구나. 어머니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왕복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죠.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왕복아, 너 어디 갔니? 어미가 보고 싶다. 칠복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결심했어요. 연희야, 내일 산에 가야겠어. 산에요. 왜요? 산삼을 캐러 가야 해. 천년 산삼을 구하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서방님, 천년 산삼은 안 되더라도 해봐야지. 이대로 있을 순 없어.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복동이랑 복순이도 데려가고요. 여럿이 찾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고맙소, 부인. 다음 날 새벽, 칠복 가족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복동이와 복순이도 함께였어요. 아버지, 산삼이 뭐예요? 복순이가 물었어요. 귀한 약초란다. 할머니를 살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꼭 찾아야 해요. 아이들은 열심히 산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산삼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떠도 오후가 되어도 산삼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 산 위에서는 호랑이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며칠 전부터 느꼈어요. 어머니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요.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 호랑이는 산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산삼을 찾아서요. 산삼만 구하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호랑이는 밤낮 없이 산을 뒤졌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산삼 냄새를 찾았죠. 평생을 효도하지 못했어. 어머니 곁에 있지도 못했어. 하지만 이번만은 꼭. 호랑이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해질 무렵이었어요. 호랑이는 깊은 산속 절벽 아래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열매가 달린 오래된 산삼이었어요. 뿌리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죠. 천년 묵은 산삼이 틀림없었어요. 찾았다.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발톱으로 흙을 파내고 뿌리가 상하지 않게 꺼냈어요. 이걸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 호랑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효도를 할 수 있구나. 호랑이가 산삼을 물고 일어서려던 그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악. 칠복의 목소리였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산삼을 땅에 내려놓고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렸죠. 칠복 가족은 산 중턱에서 산삼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검은 곰이 나타난 거예요. 으르렁. 곰은 입을 크게 벌리며 으르렁댔습니다. 새끼를 데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온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애들아, 어서 뒤로 가. 칠복이 연희와 아이들을 뒤로 밀었어요. 하지만 곰은 이미 달려들고 있었답니다. 으루. 곰이 칠복을 덮쳤어요. 칠복은 나무 막대기로 막아보려 했지만 힘이 달렸죠. 아버지, 복동이가 소리쳤어요. 바로 그 순간, 크앙! 숲속에서 호랑이가 뛰쳐나왔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곰에게 달려들었어요. 호랑이는 곰의 옆구리를 물었어요. 곰도 지지 않고 호랑이를 핥히었죠. 크르릉. 두 짐승이 뒹굴며 싸웠습니다.
피가 튀고 털이 날렸어요. 칠복은 넘어진 채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저 호랑이는 이마에 왕자가 선명했습니다. 칠복의 형이라고 믿는 바로 그 호랑이였어요. 호랑이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곰의 발톱에 핥히고 이빨에 물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칠복이를, 가족을 지켜야 해. 호랑이의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크앙! 호랑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곰의 목을 물었습니다. 곰이 비틀거렸어요. 곰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끼를 데리고 도망쳤답니다. 호랑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죠. 형님, 칠복이 달려갔습니다. 호랑이를 부축하려 했어요. 으르릉, 호랑이는 약하게 울었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죠. 형님, 상처가 이렇게 심한데.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칠복과 가족은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걸었죠. 얼마쯤 갔을까요? 호랑이는 절벽 아래에 멈춰 섰어요. 그곳엔 산삼이 있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요. 이게 칠복은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을 찾아도 못 구한다는 천년 산삼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호랑이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리고 칠복에게 다가가 내밀었죠. 으르릉, 이걸로 어머니를 살려라. 호랑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형님, 이건 형님이 찾으신 거잖아요. 으르릉, 크르릉, 나는 괜찮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호랑이는 산삼을 칠복의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형님, 칠복이 호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으르릉, 어서 가라. 어머니께서 기다리신다. 칠복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으르릉,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칠복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죠. 어머니를 잘 모셔라. 나 대신 효도해다오. 형님도 같이 가요. 어머니께서 형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모습으로는 갈 수 없어. 호랑이는 천천히 숲속으로 돌아섰어요.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처량했답니다. 형님. 칠복이 불렀지만 호랑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연희가 칠복의 어깨를 잡았어요. 서방님, 어서 가요. 어머님께서 기다리세요. 응. 칠복은 산삼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칠복은 횃불을 들고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산삼을 구했어요. 칠복의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호랑이는 산 중턱 바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호랑이는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효도를 했구나. 호랑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산삼을 보냈습니다. 부디 나으시길.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제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호랑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면서도 마을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죠. 어머니, 왕복이가 갑니다. 호랑이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효도를 향해 호랑이는 걸어갔어요. 드디어 마을이 보였습니다. 칠복의 집도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 안에서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지? 칠복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더 빨리 달렸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이웃 사람들이 칠복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칠복이, 어서 들어가 보거라. 김 훈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복은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마당에는 흰 천이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이 초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칠복의 손에서 산삼이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어머니. 칠복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왔어요. 산삼을 구했어요. 어머니. 칠복은 산삼을 어머니 곁에 놓으며 흔들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숨은 멎어 있었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칠복의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연희와 아이들도 방으로 들어와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칠복아, 어머님께서는 한 시즌 전에 돌아가셨다. 김 훈장님이 방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왕복이, 칠복이 하시면서 두 아들을 부르셨단다. 칠복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대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호랑이다. 도망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왔을 뿐이에요. 호랑이의 온몸은 피투성이었어요. 형님, 방 안에서 칠복이 호랑이를 알아봤습니다. 호랑이는 방문 앞으로 왔어요. 안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셨죠. 으르릉. 호랑이가 낮게 울었어요. 그 소리는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어머니, 왕복이가 늦었습니다. 호랑이는 방문 앞에 털썩 주저앉어요. 안으로 들어갈 순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바라봤답니다. 평생을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지도 못했고 마지막조차 늦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칠복은 방에서 나와 호랑이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형님, 저도 늦었어요. 두 형제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호랑이는 방문 앞을, 칠복은 어머니 곁을 지켰답니다. 사흘 후 장례를 치렀어요.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를 모셨답니다. 칠복의 아버지 묘 옆이었죠. 호랑이도 함께 갔어요. 사람들은 무서워했지만 호랑이는 해치지 않았답니다. 흙을 덮고 봉분을 만들었어요. 칠복은 묘 앞에 절을 올렸죠. 어머니, 편히 쉬세요. 아버지 곁에서. 호랑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왕복이도 인사드립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묘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 같이 내려가요. 칠복이 말했지만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여기 있겠다. 하지만 상처가 그렇게 심한데 괜찮다. 나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다. 칠복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형님, 내일 다시 올게요. 음식도 갖다 드릴게요.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은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산을 내려갔어요. 해가 저물고 칠복은 마을로 돌아갔어요. 호랑이는 여전히 묘 앞에 앉아 있었죠. 밤이 왔습니다. 호랑이는 달빛 아래 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왕복이는 효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산삼을 구했지만 늦었습니다. 곁에 있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어머니를 뵐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불효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여기서 어머니께 효를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발이 땅에 붙는 것 같았죠. 다리가 굳어졌습니다. 몸통도 굳어졌어요. 머리도, 꼬리도. 호랑이는 점점 돌로 변해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라도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다면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왕복이가 영원히 여기 있겠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감겼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위가 되었답니다. 이마에 왕자만 선명하게 남은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칠복이 묘에 올라왔어요. 형님, 음식을 가져왔. 칠복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호랑이가 없었거든요. 대신 거대한 바위가 묘 앞에 놓여 있었어요. 호랑이 모양의 바위였습니다. 이마에는 왕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죠. 형님, 칠복은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이렇게라도 어머니 곁에 계시는 거죠. 칠복은 바위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바위를 어루만지던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 칠복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실은 형님은 정말 우리 형님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칠복은 바위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제가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호랑이 이마에 왕자가 있어서 형님 이름이 왕복이라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형님께 고백하고 싶었어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칠복은 바위 앞에 엎드려 통곡했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평생을 거짓말 속에 살게 해서. 하지만 형님은 진짜 형님보다 더 형님이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목숨까지 걸어가며 바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묘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형님, 저는 평생 형님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형님 이야기를 해줄게요. 칠복은 바위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복도 나이가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위를 찾아갔죠. 복동이와 복순이도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꾸렸고 칠복에게는 손주들이 생겼답니다. 어느 날 칠복은 손주들을 데리고 바위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저 바위가 정말 호랑이였어요? 어린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래, 왕자가 새겨진 호랑이였단다. 할아버지의 형님이셨지. 와, 신기해요. 손주들은 바위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왕자 바위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바위 앞에서 효를 기원했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절을 올렸죠. 왕자 바위님, 저희 어머니께서 병환이 낫게 해주세요. 왕자 바위님, 제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바위 앞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칠복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형님, 형님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형님이 되셨네요. 바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햇빛에 반짝이며 따뜻하게 빛났답니다. 칠복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마지막 소원은 왕자 바위 옆에 묻히는 거였어요. 형님, 저도 이제 형님 곁으로. 그렇게 칠복도 어머니와 호랑이 옆에 묻혔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그곳은 효자의 묘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왕자 바위는 지금도 그곳에 서 있답니다. 이마에 왕자를 새긴 채 어머니의 묘를 지키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달밤이면 왕자 바위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린다고요. 으르릉. 그것은 호랑이의 울음소리일까요? 아니면 효자의 한숨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울음소리엔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놀던 그 시절보다 더 옛날, 한 호랑이가 있었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마음을 가진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였어요. 그 호랑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호랑이의 효심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